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자치행정 담당입니다. 나성춘 인사조직 담당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전현자 CCTV 관제센터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 일반 현황, 2019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9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소통행정입니다. 첫 번째, 연초 읍면 주민설명회 각계 각층 주민과의 군정 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개최 등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다음 민간협치위원회와 공직문화혁신위원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 주요 협조자, 출향단체, 명예군민 등 인적 자원에 대하여 자료 일제 정비, 소식지 배부 및 지역행사 초청,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이반장, 사기 진작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 신규 시책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선진 주민의식 정착을 위한 주민행복 아카데미 추진과 안전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 치안유지 및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관내 거주 및 출퇴근 직원 양구 거주 증대 대책으로 제한 사유가 없는 출퇴근 직원에 대하여는 관내 거주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및 임차를 통해 관사 운영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유공 장려금, 청년 주거비용, 가족사진 촬영비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구정책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인구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명선거 실시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서 선거일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요 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투표율 제고 및 불법선거 근절 등의 선거 법정 사무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한 사기 진작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소속직원 출산용품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원 결혼기념일 지원, 장기 근속공무원 격려,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13쪽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을 위해 공무국외 연수 확대, 문화체험 지원,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성화 추진, 직장 체육대회 개최,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으며 14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해 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번째,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원문 공개 운영 및 연 2회 점검, 원나라 시스템의 문서 공개 현황 공개율 향상 추진 등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적정 운영하겠으며 15쪽,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기록물 기능 분류 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연 2회 정비, 기록물 정리 및 정기 이관 실시, 기록관 제1, 2 문서고 연죽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군 간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민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으로 군민, 군장병 자매결연 추진, 모범 준부사관 현장 연수 실시, 군장병 동아리 활동 운영, 군관 정례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으며 18쪽, 관내 전역장병 정착 지원을 위해 기존 정착자금 대출 이자 알선 및 대출 이자 50% 지원과 신규로 10세대 이상 정착촌 조성 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각종 취업 지원, 일자리 우선 알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군 생활문화 체험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의 신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빵공장, 휴게시설, 스크린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참고로 건물은 평화지역 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 중 일부인 스크린 야구장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방법 사업인 민군 간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 업무용 PC 보급, 통합 데이터 백업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으며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2회 실시, 방화벽 교체 및 신규 설치, 무선 도감청 탐지 시스템 도입,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전자직거래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을 통해 100번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실시, 행정 전화망 시스템 고도화, 대회의실 방송 음향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만 원이며 선별 관제 시스템과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다음 CCTV 통합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4,660만 원이며 연동형 서버와 현장 CCTV용 라이센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방범 CCTV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입니다. 금년에 20개소의 80대를 우범 예상지역과 주요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수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심의를 위해 종합민원소통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민간협치운영위원회를 지금 한 1년 넘게 운영을 했는데, 뭐 성과나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민간협치위원회는 정기 창립총회를 통과 임시회 3회 그리고 끝으로 8월 29일 날 민간협치위원회 정기회로 해서 총 마이크 좀 당겨서 네네 말씀하시고. 총 5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주요 이제 안건은 춘천 속초 철도 우리 군 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하는 거와 차 없는 거리 통행 방법 개선 그리고 안대리 비행장 헬기 대대 확대 대응 방안 그리고 양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추천 그리고 그리고 춘천 속초 철도 역사 위치 선정 여론조사 결과 청취 및 권고 등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하는 그런 그 기능으로 군정의 자문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좀 평가를 좀 해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간협치위원회가 이제 협치 관련된 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는데, 심의 조정 정도의 이제 일을 하셨다.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군 공직문화 발전 및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동안에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가 최초 2011년 6월 7일 날 이게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번, 2012년에 한 번, 2015년 12월에 한 번 하고는 여타 운영 사항이 없다가 작년에 재정비를 하여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임시회 4번, 직무연찬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한 번 하고 정기회 한 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협치위원회는, 민간협치위원회는 이제 발생되거나 발생될 일에 대해서 예단하고 이제 어떤 심의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비행장 관계, 철도 관계, 이게 발생되는 일을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공직문화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공직문화 발전 및 일하는 풍토 조성을 심의 조정한다 그러면, 이건 안건은 지금 공무원 행정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다가 무슨 자문이라든가 무슨 당위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부 우리 행정에서 문화 발전에 대한 어떤 안, 그다음에 일하는 풍토 조성 이런 거를 안을 만들어서 어떤 협의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돼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고 하면은 지금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를 원활하게 돌리려면 정말 공직문화혁신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고 좀 이런 안이 어떠냐,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안으로 가면 어떻게 했냐,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이 저 공직문화혁신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좀 해야지 되는데,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자발적으로 공직문화 발전 및 일하는 풍토 조성을 만들기는 힘든 조직이다 이거죠, 이 위원회가.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여기다 좀 얘기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뒤에 내가 여지껏 의원하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이런 업무 보고서에 양국은 출퇴근하는 공무원 양구로 이제 뭐 불러들인다라는 걸 처음 봤어요. 말로만 나왔지. 이렇게 문헌으로 제시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때 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유 뭐 이게 뭡니까? 관내 거주 공무원 타지에 있다 들어온 사람을 인사, 교육,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거를 이 위원회에다 갖다 얹혀놓으면 이건 못 적게 하겠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양구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춘천도 살다가 양구 들어오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당연히 공직자로도 해야 될 일인데 거기다 대고 인사에 특혜를 주고 교육, 해외 연수까지 해준다 그러면 나 이게 도대체가 이런 게 바로 이 공직문화 혁신위원회에서 정제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거를 이런 데다 하셔야지. 이게 지금 내가 낯이다 뜨거워져요. 관내 거주한 사람이 온다.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네, 해보세요.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관내 출퇴근 공무원이 작년 9월 말 일자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3명인가 91명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지역도 어려운데 지역의 공무원들은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게 느껴나면 이제 느낀 그래서 건데. 예. 어떻게든 지역의 거주율을 높이고 또 지역 상경기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관내로 거주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정책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거주를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의 자유를 그것도 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원보다는 관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우선 인사상의 또 뭐 연수나 뭐 어떤 교육 특전을 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역에 거주를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아이들 교육 환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춰서 굳이 힘든 출퇴근을 해요. 고등학교까지 이해를 해요, 다들. 근데 대학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들어오셔야지. 그런데 뭐 그건 뭐 지금 말대로 주거에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자유를 지금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양국은의 어떤 열악함 같은 거를 인지하시면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당연하고 자명한 일을 갖다가 오는데 인사에 특혜를 주고 교육에 특혜 주고 해외 연수를 시킨다고 여기다 적실해 놓고 이걸 하면 이 참 웃기는 데 아니냐 이거지. 이런 게 바로 공직혁신문화 위원회에다 갖다가 이런 걸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그 자문을 받아야 될 거란 얘기예요. 하여간 어쨌든 이런 거는 웬만하면 기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17쪽에 보면 민군 간 협력 강화라고 해서 16개 정도의 사업을 이제 적시해 놨는데 여기서도 그 우리가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루장병 명절 효도 선물 보내기. 부루장병은 누가 선정해줘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군에서 아주 좋은 정책 같지만 이 부루장병은 참 입장 곤란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명칭을 쓴다는 것도 부르장병. 이게 통역 잘 많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부대 내에서 선물 양궁청에서 받아서 줬는데 제 부르장병이래.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이건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그다음에 모범군 간부 생일 지원, 광치 휴양림 숙박 지원,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는 제외하면 휴가 내갖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라는 얘기.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또 신병 치렀을 때 모범용사 우리군 농산물 교환권 증정 이거는 그래도 관할부대 부대장이 교육기간 중에 우수한 탁월한 성적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는 모범용사라고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관할부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가능한데 이 부르장병 명절 효도 선물 보내기 이거는 간부 생일 지원해서 장치 휴양림 숙박 지원한다는 거 이건 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르장병 명절 효도 선물 보내기 이런 거는 차라리 도리어 이거는 역효과가 나고 이 당사자한테 과히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상대를 좀 입장을 봐가면서 좀 정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0쪽에 무선 도감청 탐지 시스템 도입해갖고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에다 이걸 도감청 시스템을 한다는데 무슨 안기부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에다가 메인 서버 하나 넣는 게? 예? 아니 1억을 아끼고 그냥 전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 그래요. 차라리 이게 낫지. 나 이게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나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식의 문제에는 이런 보고는 방화벽 교체 및 신규 설치나 IP 관리 시스템에다 그냥 넣어놓고 사업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런 것도 일괄되게 해놓고 이런 게 나왔습니까 하면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에 지역 단위를 할 때 도감청 할 때 불리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런 합리적 이유를 댈 게. 저희가 이게 사실 예산이 생각보다 저도 많이 들어간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공공기관 무선도청 보안 대책이라 해가지고 지난해 도 보안감사에서 이게 지적을 받은 사안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도비도 줘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행정기관의 이 시군 단위에 이걸 지금 전반적으로 다 설치합니까? 네네, 지금 공공기관은 다 설치하게끔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억씩 들여서? 아니, 소요 예산은 개수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이 메인 서버를 갖다 놓고 전화를 하면 도감청이 안 되게 얘가 무슨 기계가 장치를 그거를 해주는 건지 이 시스템 방식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억짜리 도감청 이거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견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지금 메인 서버로 해가지고 3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1억 정도 지금 견적이 나왔어요. 자청정가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기?
지금 우리 예산 이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뭘로 돼 있습니까? 지금 138, 7밖에 없는데. 130페이지. 130페이지. 그래서 지금 그 의회는 지금 이제 청사를 신축 계획으로 있어서 신축되는 대로 지금 이제 도감청 그 이제 그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 예산서처럼 네. 이 무선 도감청 탐지 시스템 도입 이렇게 놔서 뭐 이거야 뭐 전반적으로 양궁청에 전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나마도 좀 이해가 됐던 사안인데 이렇게 지금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로 특정해 놓으면 여기다 쓰는 게 1억을 예산을 들은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들여갖고 이 메인 서버 하나로 뭐 우리 군청 안을 다 커버할 수 있진 않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치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 보면 예, 예. 예? 예. 그럼 뭐 이 과장이나 뭐 이거 다 하려면 몇십억 들겠네. 이게 도감청이 007도 5천만 원 썼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그 사람이 운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그 인사가 계신 그런 그 장소에 지금 이제 우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억씩 들여서 지금 이 정도라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이게 감사의 지적 사항이다 이거예요? 보안감사에 예, 예. 보안감사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특정한 장소를 이제 고시하면서 감시하고 저희 군에는 군수, 그동안에 부군수 회의 이렇게 저희 군에는 이제 그동안에 도감청 이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우선 이 구축한 그 장소로 우선 이제 그러게 이게 고려했던- 몇백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뭐 이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감청을 당해도 1억 이상짜리는 도감청 당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 참. 운영비는 어때요 이거? 설치하면 그냥 단방에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무슨 돈을 내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가 되고요. 도감청이 이제 탐지가 되면서 유지 보수는 이제 1년은 무상으로 하고 1년 이후는 이제 시스템 구축 그 운영비를 이제 유지비를 이제 소요되는 걸로. 그게 얼마씩 내게 돼 있냐? 연. 연 그 한 8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 저기 무선 도 감청 시스템도 하면서 군수 부군수실 회의실에 24시간 CCTV도 좀 같이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럴 거고 그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 저 24시간 CCTV는 하여간 어쨌든 뭐 이게 또 감사 지적거리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참 이게 1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집어넣고 이게 뭐 지원이나 국도비도 없이 지금 군비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군비로 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김철 의원이 질의하신 관내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관련돼서는 제가 본의원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반대로 관내거주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면은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를 관내 거주 페널티로 그러면 용어를 그렇게 그냥 하자 했더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면 예, 예. 차별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우선 몇 가지의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좀 주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이게 또 분쟁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12쪽입니다. 본 의원이 때가 되면 항상 강조했던 사항인데 복지 포인트 관련돼서 올해는 무기직 단체보험 필수 항목 포인트 부여가 없습니까? 예, 올해 이제 지금 전년하고 이제 지금 똑같이 이제 실시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단체보험 필수 항목 포인트를 부여한다는 건가요? 무기직에 대해서. 무기직은 지금 이제 400포인트 내에서 기본 포인트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별도로 이 필수 항목 포인트를 부여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올해는 이 업무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일반직과 무기직 기본 포인트만큼 좀 차등 지원 폭을 좀 줄여달라, 점차적으로 줄여달라라고 여러 번 주문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기직에 대한 보수를 정규직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또 법원의 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고 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무기직에 대한 대우를 증진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시군과 좀 비교를 해보겠다. 비교하면 우리 무기직 양국은 무기직에 대한 이 복지 포인트 수준은 아주 하위입니다. 어쨌든 일반직과의 그런 포인트 격차를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 근속자 공무원 격려 선진직 견학에 관련돼서 이 대상자들의 배우자는 포함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전에는 이 장기 근속 공무원을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이제 일정을 잡아서 가족 단위까지 이제 포함해서 거기에 경비의 한 50% 정도를 이제 지원한 걸로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 개별적으로 100만 원. 네, 100만 원 예. 이렇게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선진직 견학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도 이게 너무 부족한 예산으로 이 사업 진행이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배우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 건강 증진 및 화합을 위한 직장 체육대회 이게 해마다 한 10월 내지는 11월 달에 개최되는데 예산이 2,500만 원이죠. 예, 예. 근데 이
그러나 이제 공무원 체육대회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체육대회 하면은 그냥 하루 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장에서 그 운동을 해야만 이게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야.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등산이라든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면 뭐 그 경연제로 다른 이듬해는 다른 프로를 진행한다든가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14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그 근무평정의 최상위자는 부군수죠. 네, 그렇습니다. 승진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17쪽입니다. 민군간 협력 강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뭐 동료 위원께서 또 지적을 또 하셨고 이제 매번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사들의 흡연 장소.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 실장님도 종합인원 실장님도 여기 배석하고 계시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양금읍내 나와가지고 흡연할 곳이 없다. 길거리 흡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함이 있다. 이건 흡연장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1년 반 전부터 저에게 좀 주문했었는데 아직까지 흡연장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관련 뭐 평화지원발전과장님이나 그 종합민원 소통실장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셔가지고 네. 흡연실 반드시 좀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다중 이용 시설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뭐 도로변이나 주요 또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실, 우리 부서 평발과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또 재원을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지금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중으로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우선 최근에 터미널을 한번 좀 같이 답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사업자와 한번 지금 이제 협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전역 장병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그 어제 우리 공유재산 취득 그 구항리 140-1번지 외 4필지 7,000평방미터 정도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요게 군인마을 조성 부지죠? 네, 그 노도부대 전역장병 예. 11세대가 지금 거기 그 정착할 그런 부지 지금 예. 어떤 부지 매입 전에 그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확약서는 작성이 됐나요? 지금 신청서는 지금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근데 위치는 그들이 선정한 겁니까? 저희 그 군하고 같이 좀 협의를 좀 한 사안인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그쪽에서 우선 또 그들이 희망했다 그 지역을. 희망한 부지입니다. 예. 거기 위치 정확하게 어딘지 아시나요? 예, 예. 사실 그 빛도 잘 안 들고 또 외지입니다. 어디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가. 굳이 그런 데를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 저 너분동 있지 않습니까? 너분동. 예, 예. 예, 양국원 소유의 부지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개발해가지고 좀 소규모가 아니라 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그 부지 조성해가지고 전역한 그 군인들 희망한다면 여기 분양 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미처 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백두산부대 전역 그 장병 한 15명이 15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분동 그 정림리 일대 한 2개소를 지금 이제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에 대상 부지를 지금 확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그 바로 밑에 부분 생활문화 체험장 우리 양구군에도 저 차 없는 거리 그 VR 체험장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본 의원이 VR의 그 상호명이 뭡니까 거기는? 지금 그 열린문화쉼터 VR 게임장이라고 지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조례에도 영문 가능하면 넣지 말아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은 상호에는 한글을 좀 넣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뭡니까 이제 양국은 조례에도 있어요. 양국은 국어지능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광고물에도 가능하면 영문 표기 없이 그 한글을 좀 쓰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한글하고 같이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현실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무선 도감청 탐지 시스템 이 서버 하나의 유지 관리비가 8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서버는 이제 별도로 구축을 하고요. 예. 그 탐지기가 이제 만약에 개소수가에 따라서 탐지기는 이제 개소수에 따라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혜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22쪽 방법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 3억 해가지고 20개소의 80대에 CCTV를 신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남면에 보면은 그 남면 삼거리에서 야촌 교차로, 네. 회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으로 가면서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그쪽으로는 초등학교 후문을 거의 차량 통행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이용하는 그 교문이 아니라 후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용화 중학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촌으로 해서 이렇게 민가들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분포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예. 그쪽으로 가면서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양구 경찰서에서도 그 설치 요청 지역으로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그 용화 삼거리하고 용화 초교 그 뒷문, 예, 후문. 예, 후문 그쪽에는 지금 이제 설치를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경찰에서. 삼거리에는 있는데 그 이후부터 야촌 교차로까지 그 거리에 주택도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예. 예, 길을 건너야 하는 그런 예, 위험 예. 지역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진작에 이 CCTV가 좀 2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지금 늦었지만 예. 예, 지금이라도 예, 한 3곳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예, 그쪽을 좀 점검을 좀 해주셔서 뭐 또 사후 약방문 되지 않게 예. 예, 미리 좀 저기 CCTV를 좀 설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좀 앞에다 바짝 대고 좀 질의하십시오. 잘 안 들려서.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하고 13쪽에요. 보시면 이제 장기 공무원 경력 선지 견학이 있고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연수 확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연수 확대를 공모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잘못
아, 좀 들어- 보고서 13쪽에요. 예, 예.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국의 연수 확대해서 예, 예, 예. 우수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쭉 나가는데 이게 공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으로 되는 겁니까? 그 공무원 배낭여행은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그 팀이 다녀왔습니다. 4개 팀에 한 115명 정도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모범 공무원은 전년도에 국비학부 유공이나 또 우수 공무원, 그 다음에 친절이나 선행 공무원으로 이제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배낭 연수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이것도 여행 경비에 1인당 100만 원. 이건 이게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예, 똑같이. 그럼 100만 원. 유럽을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선진인데 비행기표도 있고 해서 좀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유럽 쪽은 더 좀 상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 배낭 연수가 뭐 같은 직렬, 같은 직급,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선진문화 벤치마케팅을 통한 업무 활동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은 업무를 해서 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직급과 직렬 뭐 같은 또래 이런 거 상관없이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저희도 그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친구 또래분들로 또 신청도 있었고 또 같은 부서 직원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제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겠다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제 5개 팀인가가 신청이 됐는데 4개 팀은 이제 승인을 했고 1개 팀은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계획을 이제 저희도 보고 이제 뭐 최종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가면서 심의를 좀 해서 본래의 취지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 행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은 해 공무원의 입소를 이제 같이 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행정직, 뭐 행정직, 녹지직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진급할 때 차별이 많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행정직이 이제 여타 직렬보다는 승진이 이제 빠른 것으로 지금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직렬이다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 소수 직렬에 그 맞는 그 직제상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승진에서 다소 행정직보다는 좀 불이익이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게 뭐 1년, 2년 정도 되면 이가 되는데 뭐 3년, 4년, 5년까지도 이제 진급이 늦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하신 분들 그 풍토도 그렇고 좀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큰 차별 없는 진급이 됐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협치위원회하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예. 혹시 여기 조례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민간협치 조례의 8조 2항에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굳이 두 개의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공직문화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저도 이제 봤더니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직문화 발전 방안에 대한 거는 기능이 똑같구나, 유사하구나를 저도 이제 느꼈는데요. 사실 저 개인 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는 약간의 그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좀 싶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능을 좀 뭐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또 회의도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요것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 2항에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이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문기관은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는 손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입법에고도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것은 그 행정 절차법 41조에서 폐지해도 무관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 개의 협치위원회를 하나 공직문화혁신위원회를 두고 두 개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뭐 협치위원회 기능은 군정의 주요 의안들을 심의하는 이제 주 기능이 되겠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는 그야말로 공직문화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기능으로 주 기능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기능을 최대한 잘 운영을 해서 나가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간협치 활성화 지원제를 만드실 때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빼셨으면은 오히려 이 불합의 요소가 좀 없었는데 이런 요소가 좀 가미되면서 두 개의 그 조례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손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하여튼 공직문화혁신이라든가 민간협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부터 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인도 해보고 내용들이 또 훑어봤는데 그 내용들은 거의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상직물위원회, 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 공직자 혁신위원회, 양성평등조례 뭐 이런 많이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뭐 공직자 문제나 상직물위원회는 다 다뤘기 때문에 민간협치 한번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7조 조례 군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비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답변을 안 하고 이게 소통이고 협치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군에
그 조례 명칭이 정보 관련 조례가 있는데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그 자유 게시판에 게시된 그 글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그 지역 주민의 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일부는 맞다고 보는 맞는 내용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한다면 사실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군정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 맞는 거는 답변하고 입에 안 맞는 거는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 자유가 게시판에 광고성 글이나 군과 관계없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군과 직접 관계 있는 글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과 박기남 부의장이 같이 상징물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보도 내용에 대해 남면 주민이 쓴 글에 기획조정실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라고 거짓말로 댓글을 달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원본을 공개하라고 다시 반박을 하니까 군청에서 군 쪽에서 얼버무린 적이 있는데 그게 군의 공신력이 아주 하락해도 이렇게 하락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의회도 덩달아서 욕을 먹고 그러는 이 폐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생각은 이제 저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는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그 비판하는데 적절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너무 뭐 절대 당연 무효다, 절대 무효다를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그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군정이 솔직히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이제 하라고 하지만 특히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그런 거는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답변을 저희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에 정치적이다 이런 거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홈페이지에 비답변 원칙을 아예 삭제하고 군과 직접 관계된 거는 답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7기 군정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통과 협치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셔서 다시 회의를 좀 하셔서 좋은 쪽으로 소통과 협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이제 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소통을 지금 행정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군정 홈페이지 인터넷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그거는 군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는데 이따금씩 브라인드 처리되는 거는 왜 브라인드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그 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답변 내용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뭐 네. 없습니다. 뭐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협력과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양군의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